했고, 지난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 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저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인터넷 등에서는 조국에 적은 조국, 이를 줄여 조적조라고 해서 예전에 조국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과 본인의 행동이 맞지 않는 점들을 자, 오래간만에 가고파TV 생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금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조국은 나는 잘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말들은 이제 점점 거짓말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어학이었다고 당시 입학팀장이 언론에서 진술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학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당국대 논문은 그 일저자란 말 자체를 생기부나 사소 조국에서 조국의 딸이 고려대 입시 때 일저자 의학 논문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모펀드 역시 조국 본인은 물론 아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물론이고 제 처음간에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 5억 원이 프링크피의 초기 작업물과 유상증자 등 대학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다 정 교수는 프링크 펀드 투자처인 WFM에서 회사 매출과 관련한 회의에도 수차례 참석해서 매출 정보까지 보고받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이 사모펀드의 일정 관여가 없다고 한 말과 겹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 가지는 말씀해드렸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조국이 기정한 말과 확인해서 했던 말들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조국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우리 정치에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조국 가족의 투자금을 운영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파들이 샷을 할 겁니까? 라는 유행어를 맡고 이것저것 잘 수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프링크는 누구 겁니까? 유행어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이 프링크가 조국의 그 정경심 교수가 준 돈으로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뭐가 우리 주고 싶었을까?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앞두고 프링크에 차명 투자하는 방식을 상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공개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 내역에는 사인간 채권 8억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남동생에게 3억 원, 조국 오천 조카 조모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또 조 씨의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지만 조국은 투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의 재산을 관리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서 정 교수가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식해 차명 투자를 상담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조 씨의 권유로 정 교수가 재산 중 일부를 코링크에 차명 투자하는 걸 자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국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나 그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엊그제 조국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딸의 진학에 도움을 주려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 사실에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 시절 경북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위와 고려대 입학 뒤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트에서 인턴활동하고 증명서를 받은 경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모등의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한도 높은 이른바 금수저 흑자
게 일환인 것인데 시외의 불평을 외치는 젊은 층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부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할 경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교수들 또한 앞으로는 자, 이런 의미에서 다행히도 아직 우리나라 정부들과 함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내일 조국 사태 촉구 촛불 집회를 여는데 연구대로 처음으로 그날 집회를 예고했고 자, 여기에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전현직 교수들이 단기간 내에 2,000여 명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대학가의 조국에 대한 반발 움직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처음으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조 장관 임명이 우리 사회의 편법이 용인된다는 결과를 학습하게 한다며 내일 저녁 7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한다 만다 말이 많았던 서울대에서도 총학생의 주체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대의 네 번째 촛불 집회는 앞서 집회가 열렸던 아크로 광장에서 목요일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최근 세 차례 집회를 연 고려대도 모레 저녁 7시 조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갑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번 집회 이후 대학 간 연대 집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국선언에는 현재까지 2,100명이 넘는 전현직 교수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사태의 불똥은 지자체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당시 오거돈 시장실을 압수수색했고 서울시는 조국 펀드와 관련해 반급 분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과 관련 사건에서 그 중심에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국감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안위는 10월 11일에 부산광역시, 10월 14일에 서울특별시를 국정 감사하기로 확정 의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측은 내달 26일까지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때문에 국감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도 내달 10일까지 열릴 전국 차전 때문에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사일자가 중첩되지도 않는데 해당 지자체들이 이미 확정된 일정의 국감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며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은 프랭크피의 블루코어 1호 펀드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 씨 일가만의 투자금으로 조성된 가족사모펀드인데 블루코어 1호 펀드는 가로등 정렬기 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웰스 CNT는 2017년 9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 함께 현수시험을 만들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국당은 여권 인사들이 서울시 공공사업을 수주한 과정 전체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서울시는 조국 사모펀드에 관련된 검증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부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산시는 다들 알다시피 노원준 부산의료원장 임명, 그리고 노 원장이 7생인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연속 지급한 문제점 때문에 부산대와 부산시장 집무실이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로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이름 가운데 어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삭발 대열에 동참했고 여성인 송영선 전 의원도 삭발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결의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롱하고 나섰지만 이들의 조롱은 삭발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던 국민들에 대한 조롱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삭발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BB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한국 야당 정치인들의 삭발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과연 영국 BBC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지 리포트에 담아봤습니다. 영국 BB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한국 야당 정치인들의 삭발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BBC는